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책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책은 웰싱킹인데요. 웰싱킹의 뜻은 불을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라고 합니다. 켈리체가 지은 책인데요. 켈리체를 소개해드리면 시골에서 태어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큰맘 먹고 상경하여 소녀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6살이었다고 하는데요. 낮엔 봉제공장으로 밤엔 야간고등학교로 눈꽃 뜰 새 없이 주경 야독하며 꿈을 향해 전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30대에 성공 가도에 올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은 것은 10억이라는 큰 빚이었다 그래요.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큰 부를 이룬 부자들의 습관과 생각을 체득하기 위해서 천여 명의 대성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몸소 실천했다 그래요. 그 덕분에 유럽 12개국과 1200개나 되는 매장, 연매출 6천억 원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를 일궈냈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성공 방법을 삶 전반에 적용하고 인생을 역전시킨 것이었는데요. 이후 자신이 산 증인이 되어 경영 노하우와 부자의 마인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웰싱킹 아카데미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선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공헌하는 삶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켈리체는 성장, 도전, 상생이라는 공생의 철학으로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지은 책으로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눈부신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랑하는 나의 동반자 제롬 카스탕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 그것을 발판으로 사업과 창업을 꿈꿔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에 태어났다. 생각이 변해야 한다. 먼저 부모부터 부자가 되어야 한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당신이고 이 책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아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부자들의 도구를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법을 공부해야 하고 돈을 벌려면 돈을 버는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 풍요의 생각은 현재와 미래를 향한다. 그래서 결핍의 생각은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고 당신을 벽에 가두게 된다. 풍요의 생각은 인생의 지평을 넓히고 당신의 벽을 부순다. 성공하고 싶거나 시간의 자유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진심으로 성공을 바라는 이들에게 한 줄기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실패하지 않고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다. 오히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무수한 실패가 쌓여서 언젠가 성공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당신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프랑스에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깨달은 지혜는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안 할지를 고민하는 편이 더 이롭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만족할 수준의 부를 이루기 전까지 평소에 즐기던 걸 끊겠다고 결심했다.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더라도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모두 무의미하다. 성공을 위해 쏟았던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성공을 거머쥐고 얻은 부와 인맥, 이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진다고 상상해보라. 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삶을 갈아먹는 나쁜 습관을 끊어내야 한다. 3가지 나쁜 습관을 끊었다면 좋은 습관 3가지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나를 성장시키는 것에 그 시간을 써야 한다. 어제의 나보다 내일의 나 자신이 아주 조금 진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성장하는 게 행복이다. 매일 조금씩 성장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성장은 복리효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낸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멈추지 않는다면 5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는 단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명망이 높다는 이유로 돈이 얼마 없는 사람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자문하거나 아직 돈 버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 선배에게 인생을 상담한다. 심각하게는 내 돈을 앗아가는 자들에게 투자한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길을 막는 방해꾼은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바로 내 부모, 형제, 친구다. 오히려 위기 다음에 기다리고 있을 기회가 기대된다. 생각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순간이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그저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마중물일 뿐이다. 그러나 어떤 운도 거저 오지는 않는다.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와 각오를 고쳤기 때문에 운도 다가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의 나라면 아마모토 선생님을 찾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의 사람을 선생으로 모시려면 당연히 큰 돈이 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부자들 중에는 자기 부를 통로로 삼아 타인에게 부의 길을 열어주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개인적인 욕심만 많고 눈에 생기가 없으면 삶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부의 노하우를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단번에 사람을 알아보고 그의 길을 열어줄지 말지를 결정한다. 귀인을 만나 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와 각오를 고쳐야 한다. 위기를 마주보면 떠오르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비우고 오로지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야 한다. 누구든지 위기를 딛고 최고의 나로 서기 위해서는 웰싱킹을 자각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마중물은 풍요의 생각, 웰싱킹이다. 웰싱킹의 진정한 힘은 선한 영향력에서 나온다. 선한 영향력에 대한 간절함이 꿈과 만나서 하나가 될 때, 그리하여 위기에 대한 태도와 각오가 바뀔 때 좋은 스승이나 멘토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잠재의식은 인간이 태어나고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의식적으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잠재의식은 가능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먼저 분명한 목표를 잠재의식에 새겨 넣어야 한다. 살을 빼고 싶다면 오늘 할 일 3가지를 정확히 실천하면 된다. 처음부터 하루에 1kg를 빼겠다는 운동을 시작하고 2시간씩 하겠다는 무리한 행동을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다. 저녁밥을 10분만 더 일찍 먹겠다거나 밥을 한 숟가락 덜 먹겠다거나 5분만 더 걸겠다거나 등의 어렵지 않은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지켜나가다 보면 스스로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사업가는 항상 입이 무거워야 한다. 함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존망이 결정된다. 그렇게 되면 의도치 않게 헌신적인 직원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돈은 부의 일부이자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란, 나에게 들어오는 돈을 다른 곳으로 새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하는 완전한 과정,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진정한 부는 돈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깨달음이었다. 나와 제롬이 요트 여행을 떠나지 않고 전처럼 일주일 내내 일만 했다면 우리의 재산은 조금 더 불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직원과 오너 간의 확고한 신뢰는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인스타그램이나 오프라인 강연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또 누구로부터 꼭 필요한 도움을 받기도 한다. 경영자일 때 나는 우리 회사와 연관한 6천 명에게만 영향력을 미칠 뿐이었지만 지금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르상 티망은 약자에게 강자에게 품은 증오, 복수, 격정, 질투, 분노 같은 게 뒤섞인 감정을 말한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제시한 개념이며 내가 간단한 정의한 것보다 훨씬 더 그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돈보다 행복이 중요하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 등처럼 돈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글이나 말을 접할 때마다 나는 위태롭다고 느낀다. 삶은 갖가지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안정을 느낄 수 있다. 돈만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며 가족과 화목하다고 걱정이 없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행복, 건강, 가족, 돈 등의 모든 요소를 골고루 갖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다른 요소처럼 중요하다. 착한 사람, 남을 돕는 사람, 사랑할 줄 알며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열심히 살아온 사람,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 주변을 보살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 사회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사람, 동물을 아끼는 사람,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 많아야 하는 것, 남을 도울 수 있는 수단, 있으면 편리한 것, 대부분의 해결책 꼭 있어야 하는 것, 노력의 결과, 나눌 수 있는 것, 보람의 상징, 병을 고치게 해주는 것, 여유로움, 엄마에게 주고 싶은 것, 이런 모든 것이 소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만장자의 선언문이 여기에 있는데요. 나는 부를 통해 내가 원하는 최고의 것을 누릴 것이다. 나는 부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도울 것이다. 나는 나에게 오는 어마어마한 돈과 풍요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내가 지금 당장 엄청난 행운과 좋은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저축하는 모든 돈은 나를 위해 더 큰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지출하는 모든 돈도 더 큰 부와 풍요를 가지고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돈을 사랑하며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나의 순 자산이 복리성장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남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백만장자의 생각 따위를 가지고 있다. 돈은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꿈을 이루도록 돕는다. 나의 삶은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여유롭다. 나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건강하다. 여러분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백만장자의 선언문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축하고 종잣돈을 만들어 돈을 불릴 만한 일에 투자하는 것이다. 당장의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 함부로 소비해선 안 되며 그 소비 그 자체를 경쟁력과 자산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물건은 사는 즉시 값어치가 하락한다. 이 사실을 소비자 하기 전에 늘 상기해야 한다. 한 사람이 직접 노동을 통해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부라고 부를 정도의 재력은 대부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내가 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고로 부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소비를 통제하여 전략해야 한다. 눈덩이를 만들려면 일단 눈을 뭉쳐야 하듯이 부를 쌓으려면 일단 돈 뭉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굴릴 수 있고 크기를 키울 수 있고 그것이 웰싱킹의 가장 기초적인 생각이다. 사업 아이템 선정하는 법과 멘토를 찾아 배우는 법, 고객을 유치하고 사장 없이 성장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까지 모든 노하우를 총망라했기 때문에 다만 제대로 준비해서 전략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86%의 자영업자가 10년 안에 폐업한다.
그만큼 사업은 확실히 위험하고 인내가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한번 터지면 그 보상이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덤빌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라고 조언하고 싶다. 당신이 하는 일에 통달한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할 기회가 생기기 마련이다. 보통 집안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부들의 경우 가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급급하다. 유튜브에서 기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유튜버의 기막힌 정리와 청소 방법을 보면 박수가 절로 나온다.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한 발 늦었음을 후회하지 않는가? 웰싱킹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을 시작하려면 4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첫째,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지출에 달려있다. 둘째,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드는데 집중하라. 셋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사업을 하거나 사업가에 투자하는 것이다. 넷째,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자신의 분야를 통달해야 한다. 하나의 불씨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무엇인지 해낼 수 있다. 하지만 일확천금의 요행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돈이 따라붙질 않는다. 따라붙더라도 금세 도망가기 마련이다. 부를 얻기 위한 태도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돈은 그런 사람을 당연히 알아차린다. 돈도 놓을 자리, 설 자리를 알기에 자기가 온전히 쓰여야 할 자리를 찾아간다. 자신의 쓰임을 올바르게 할 사람에게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를 꿈꾸지만 정작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돈에 대해 명확한 철학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돈을 단지 생존을 위한 도구로만 보지 않는다. 돈에 대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을 두루 고민하며 왜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지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부자가 되는 일은 자갈길을 걷는 것과 같다. 돈에 대한 철학적 목적 없이 무작정 벌려고만 하면 언제라도 자갈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할 찰나의 순간이 오면 생각을 멈추고 즉시 행동해야 한다. 조길의 다산관리 전문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이보네제는 돈의 감정이라는 책에서 돈의 태도에 대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는 백만장자로부터 아르바이트생에 이르기까지 수만 명의 재정 상태와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줬다. 돈이 넉넉해도 늘 불안한 사람,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 돈을 써도 유쾌하지 않는 사람, 부자들을 질투하는 사람 등 다양한 내점자들을 상담하여 그녀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다. 돈을 태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녀는 부는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흐른다 라고 강조하면서 돈과 관계를 잘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돈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연인을 대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입의 10%를 투자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돈과 신의를 다져야 한다. 또 특정한 소비 활동이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즉시 멈춤으로써 돈과 좋은 감정을 유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돈이 부자가 될 사람을 선택한다. 돈은 삶에서 중요하다. 돈과 이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돈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채근하고 무분별한 소비를 일삼으면,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욕하고 손가락질한다면 과연 그런 사람을 돈이 선택할 수 있는가? 웰싱킹을 실천할 당신의 목적이 단순히 돈만 버는 사람이어선 안 된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성장하는 행복한 부자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자신이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부자가 되어도 행복할 수 없다.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하지만 1000명 이상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연구하고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성장이 멈추면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돈도 있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마라.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공헌해야
오랫동안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부의 습관을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강한 멘탈이다. 부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지속시킬 멘탈도 반드시 필요하다. 스스로 유리 멘탈이라고 자처하며 어떤 일을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멘탈은 결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멘탈은 삶에 주어진 미션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강화시키는 것이다.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있듯이 멘탈은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강화된다. 탓하거든 남 탓보다 내 탓을 하라. 그래야 실패에서 배우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간혹 남 탓보다 내 탓을 하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내 탓이라 질책이나 꾸지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실패와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강한 멘탈의 소유자처럼 보이는 부자들도 당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 부자들도 금연에 실패하고 설탕과 소금을 끊지 못한다. 어디 그뿐인가. 목표에서 빗나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부자들도 당신처럼 후회하고 좌절한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보다 조금 빠르게 회복한다. 실패에 초점을 두지 않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이 한 권의 책이라고 했을 때 낮장에서 일어나는 실수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가령 책의 잉크가 떨어뜨렸거나 부주의로 책을 찢어졌다면 너무 매달리거나 자신을 탓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냥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된다. 당신이 다음 장에서 해야 할 것을 다시는 잉크를 떨어뜨리지 않고 찢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물론 그런 일이 또 일어나더라도 그냥 넘기면 된다. 탓은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인한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를 가지고 타인에게 위로받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탓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 것이다. 강한 멘탈을 위해서라면 탓하기를 멈추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라. 이런 태도는 기적을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의심하게 된다. 점점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끈기가 없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만 의심에 의심을 더하면 급기야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서 결국 실패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만약 당신이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합리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실패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어제의 나는 실패한 사람일지 몰라도 오늘의 나는 실패했던 사람일 뿐이다. 더 나아가 실패했던 나를 실패로 해봤던 나로 바꿔야 한다. 결핍사고를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웰싱킹이다. 그 시작은 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당신의 상황을 바꿔야 한다. 일시적인 실패를 영구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된다. 당신이 최근에 실패했거나 혹은 실패의 여파로 잠시 멈추었다면 영구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유념해야 한다. 멘탈이 강하고 끈기 있는 대성한 사람들도 늘 실패한다. 결국 실패했을 때 감정을 휘둘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빠르게 회복하는 특성이 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나 사회문제 그리고 자연재해, 불경기 또는 부모님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내가 태어난 환경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금의 나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몰입한다. 통제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주 조금씩 나아가는 힘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판도를 여는 힘이다. 만약 잘 되는 것이 없다면 느껴진다면 나의 마음가짐이 올바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흐드러진 마음가짐으로는 뜻을 이룰 수 없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다.
20대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전개되더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 내 인생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유리 멘탈을 극복하여 자신이 결정한 일을 밀고 나가겠다는 정신을 지니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긍지를 갖는 일이기도 하다. 모든 삶은 고귀하고 영롱하다. 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당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든 그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나는 작은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급성장의 시기에 과감하게 경영에서 물러났다. 한 발 물러나자 더 큰 세상이 열렸다. 이러한 성장을 가능케 했던 것이 웰싱킹이다. 사업 아이템을 찾아 세계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며 나 없이도 운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썼다. 나도 했기 때문에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반면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 웰싱킹은 선한 영향력이 있어 당신이 부자의 반열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집필했다. 정확히 말하면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 방법을 적용해 성공한 내가 산 증인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이 방법을 실천하며 또 다른 성공 사례가 되고 있다. 부는 이제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웰싱킹의 의미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면 당신 앞에도 진정한 부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제는 반드시 당신 차례여야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다면 그 자체로 경이로운 존재가 된다. 물론 핵심은 무엇을 심었느냐가 아니다. 그렇다. 그래서 심는 것은 먼저인 것이다. 당신이 현재 상황은 그간 당신이 삶의 중심에 무엇을 심었으며 또 그것을 얼마나 애지중지해야 하는가를 잘 나타낸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삶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꿈을 이룬다는 건 사과나무에 비유하면 풍성한 사과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일이다. 과즙이 풍부하고 빛깔이 좋은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야 영양분이 제대로 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지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겉보기엔 사과나무의 가지들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 강한 뿌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을 창조하는 진짜 필요한 가치를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나는 이것을 불을 끌어당기는 7가지 생각의 뿌리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사람의 습관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만드는 건 습관이다. 고로 당신이 진정 불을 이루고 싶다면 그에 맞는 습관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뿌리 핵심 가치는 당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이 내면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짜 핵심 가치를 찾아야 한다. 핵심 가치를 세우고 결정한 목표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쉽게 바꾸지 않는다. 핵심 가치는 삶의 방향성을 견지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핵심 가치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의사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보통 기업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기업의 핵심 가치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방향과 목표를 의미하는데 그렇기에 기업은 핵심 가치에 맞지 않는 상품을 제작하지 않는다. 본질을 흐리고 존재의 의미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핵심 가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개인이 핵심 가치를 깨닫는 순간 삶의 본질을 흐리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을 거부할 용기가 생긴다. 당연히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목표에 도달할 시간과 열정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으며 남은 시간과 열정으로 또 다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깊숙한 내면에서 꿈틀대는 핵심 가치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핵심 가치가 없이 설정한 목표는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 흐지부지 되기도 한다. 포기로 인한 심리적인 박탈감은 말할 것도 없이 크다.
포기가 반복되면 자신의 능력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데 이를 패배감이라고 한다. 시작하기도 전에 무력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게 핵심 가치를 모르는 채 목표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이다. 그러므로 핵심 가치를 찾는 일은 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이 핵심 가치가 바로 당신의 삶에 내려야 할 첫 번째 뿌리이다. 60개의 핵심 가치를 준비했다. 여기서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5개만 선별해라.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모두 고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가치를 10개를 추려라.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보기에 없다면 새로 추가해도 괜찮다. 한 가지 조언은 선택한 핵심 가치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때그때 적는 것이다. 당신의 핵심 가치가 명확하게 정해지면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해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번창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진다. 당신에게 중요한 핵심 가치 10개를 골랐는가? 그렇다면 이제 5개를 선별하라. 내 안에서 이미 지향하고 있던 가치를 명확히 찾으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핵심 가치를 적용하고 결정하라. 우유부단한 작심삼일 중도 포기 등의 말은 당신과 관계없는 말이 되어야 한다. 핵심 가치를 세우라는 말은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핵심 가치는 중요한 순간에 빠른 결정과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다. 회사에서 일할 때 자녀와 배우자, 친구와 관계를 이어갈 때도 이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면 더 생산적인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 당신이 이제 자신만의 핵심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핵심 가치를 깨달은 후 해야 할 일은 목표와 꿈을 설정하는 일이다. 목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무한 능력의 세계로 이끄는 장치다. 하지만 목표를 무턱대고 정하면 안 된다. 6가지 원칙에 맞춰 실현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가야 한다. 목표와 꿈을 설정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달성 가능한 것을 미리 판단하는 행동이다. 핵심 가치를 세운 후에 정해둔 목표를 압도하겠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목표를 정하여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찾을 것이다. 일단은 기세를 몰아 목표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부자가 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같은 애매한 목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달성했을 때 달성한 그 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목표가 좋은 목표다.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거나 살을 빼겠다는 목표는 달성의 순간을 알 수가 없어 애매하다. 좋은 목표란 수치화가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나는 1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나는 10km를 감량하겠다 등의 명확한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확한 목표를 세운 후에 목표로 가는 전체 과정을 측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목표를 몸소 느낄 수 있어서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즐거워진다. 또한 측정한 목표를 달성해가는 전체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는 끈기와 의지에 영향력을 미친다. 고로 반드시 측정해야 목표 달성의 과정을 즐기고 의지를 다질 수 있다. 목표를 작게 잡은 사람보다 크게 정한 사람이 훨씬 더 혁신적으로 생각하며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목표 그 자체가 크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큰 목표가 있으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그 자체가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원대한 목표를 정하라. 도달하고 싶은 상태를 마음껏 상상하라. 원대한 목표를 가지려고 했더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라고 해서 헷갈리는가? 여기서 실현 가능한 의미는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라는 의미다. 목표가 원대할수록 많은 사랑과 열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원대하게 그리되 그걸 이루는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를 세워 나가야 한다. 즉 원대한 목표를 갖되 실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잘게 쪼개라는 말이다. 중장기 5년과 10년 후의 목표를 쪼개어 올해 1년 동안 달성한 목표는 무엇인지 정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1년의 목표를 쪼개서 반기, 분기, 매월, 매주,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자.
이렇게 하면 실행이 쉬워지고 계단을 오르듯 목표 하나하나를 달성하고 의지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언젠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해 있을 것이다.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데드라인을 목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능사가 아니다. 데드라인이 없는 목표는 허황될 뿐이다. 핵심 가치를 깨닫고 목표를 세우면 언젠가는 목표를 이룰 것이다. 가령 당신이 1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그것을 언제까지 이룰지 데드라인을 설정하라. 데드라인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다.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어렵다. 상상하지 못하면 달성하기 힘들어진다. 100살이 된 후에 죽은 후에 100억 부자가 되는 목표를 이룬다면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기적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결단은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목표 성취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정한 결단을 내리는 일이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내가 해낼 수 있는지 걱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크게 대성한 사람들은 가치체계가 확실하고 인생의 목표가 명확했다. 그래서 일단 결단하면 행동으로 옮겼다. 결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일종의 행동임을 명심해라. 당신은 어떠한가? 혹시 결단보다는 고민에 빠져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가? 오늘은 과거에 당신이 내린 결단의 결과다. 만족하는가?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결단하지 않는다면 미래도 지금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원한다면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작은 것부터 결단을 내리는 습관을 가지면 된다. 결단을 자주 내리면 내릴수록 더 훌륭한 결단을 할 수 있다.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면 온몸이 근육통에 시달리는 것과 같다. 100일 동안 자기계발 명언을 올리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자기계발 명언이나 끝나기 전에는 인스타그램을 찾아보는 분들과 끈기 있게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결단을 내렸다. 그 다음에는 100일 동안 몸을 만들고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고 나는 결단했다. 아무도 나를 고용하지 않겠다면 내가 나를 고용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날고 긴다는 유럽 인재들보다 내가 더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일본에서의 경험과 한국인으로서의 강점을 잘 살려 노력했다. 그 결과 삼각김밥을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으로 결정하게 됐다. 결단을 내렸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혹사시킬 필요는 없다. 항상 다음을 대비하여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고려하면서 유연성 있는 태도로 나가야 한다. 최종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궤도의 수정은 필수적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성장할 때 행복을 느낀다. 성장이 없는 삶은 지루하고 재미가 느껴지지 않는다. 인스타그램에서 끈기 프로젝트 운동편을 진행했을 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든 성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사랑해야 문제의 해법이 보이게 된다. 나를 사랑하는 일의 핵심은 없음보다 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나는 집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한국 여자이고 건강하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그리고 매일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를 믿기로 했다. 내가 강연할 때마다 청중과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남은 인생을 그냥 믿으라. 당신이 생각하는 청사진을 상상하면서 그러면 그 믿음이 당신을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것이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믿음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이라면 신념은 무의식 속에 존재한다. 의식 속에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쉬이 바뀌지 않는다. 의식 속의 믿음은 당신이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무의식 속의 신념은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현하며 이유 자체를 감춘다.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당신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가? 아마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본질적인 방법으로 믿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믿는 것이다. 강조했다. 당신의 이 물음에 망설이지 말고 대답하려면 무의식 속에 세상에 강한 신념을 심어야 한다.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다면 자신에 대한 믿음은 몇 점인가? 자신에 대한 믿음이 1에서 5점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할 것이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기 자신을 두고 사랑하는 일에서만큼은 타인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겠는가? 누구나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 최소 1시간 이상은 오로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시간을 써야 한다. 당신이 짐작한 대로 나는 내 자신을 100% 믿는다. 그러니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믿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선언과 독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기 위해서 필수적인 활동가다. 의식 속의 믿음이 무의식 속에 자라잡아 신념이 되게 하려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인간은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얻는다. 습관 하나를 바꾸면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복리로 인생을 성장시킨다. 그러면 무의식 속에 자신을 믿는 마음이 신념으로 변하게 된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반복 또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매 순간 주저하지 않았더라면, 실패하더라도 곧바로 일어났더라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단축되었을까. 바로 그때였다. 그 순간 나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나쁜 정보들이 삶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 문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강연과 이메일을 통해 받은 수많은 질문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도 다름 아닌 무의식 속에 침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었다. 신념의 과거의 반복으로 생겨나기 사실과 다른 잘못된 인식이 신념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많았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꽈리를 틀고 있었다. 그 생각을 쫓아내기 위해서 좋은 말과 긍정적인 힘을 아무리 나누어도 모두가 헛수고였다. 그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나쁘거나 사기꾼이라는 등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강한 확신은 6번째 뿌리인 곧 신념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확신할 수 없다면 신념의 상태를 다시 점검해 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신념의 확신으로 강화되지 않는 이유는 잠재의식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믿음과 신념이 완전해질 때 비로소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 단계에서 무너진다. 목표를 향한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결단과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핵심 가치를 세운 당신은 부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만방에 선언한다.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왜 당신이라고 못하는가? 나는 나를 흑수저 중에 흑수저라고 말한다. 그런 나도 했는데 당신은 왜 못하는가?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리내어 외쳐보라.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원더우먼이 된 것처럼 가슴을 쫙 펴고 제스처를 취하면서 크게 외쳐라. 당신은 이제 정말 확신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 책을 덮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눈은 명료하고 얼굴에는 생기가 돋고 온몸의 근육이 무언가 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정도로 안달이 나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 당신이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남이 당신을 믿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모든 게 허상이다. 처음부터 바꾸기 어려운 것과 씨름하지 마라. 삶에 방해가 되는 작은 습관을 고쳐 성공의 달콤함 맛보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기운의 충만함을 느껴보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작은 습관을 고치면 성공의 깊은 여운을 느끼는 걸 반복하다 보면 강한 신념이 잠재의식에 자리하게 된다. 그 순간 당신은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며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확신하지 못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당신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듯이 그것도 당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잊지 마라. 자신의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질문은 시간과 애정을 쏟을 만큼 깊고 많아진다. 어린아이의 질문이 위대한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몰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몰입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질문의 진정한 묘미는 자기 자신에게도 던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불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뿌리인 질문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강력하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은 참 중요하다.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함으로써 답을 내는 과정은 내적 성숙함 도모한다. 질문이야말로 불을 이루는 핵심이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강점은 뭐지?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대면 시대에 내가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차이가 느껴지는가? 문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걱정하는 일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답을 내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불을 이루고 시간 여유가 있는 성공한 사람들도 어려운 건 우리와 매 한 가지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뿐이다. 세계적인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왜라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없는 것들을 꿈꾸며 왜 안 돼? 라고 묻는다. 가끔 난데없이 큰 난관이 드리워져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 어려운 해결할 답을 아직도 모르지만 답은 꼭 있다고 믿기에 소망한다. 사과가 열리지 않도록 가지를 치고 솎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극한의 상황을 이겨낼 든든한 뿌리가 땅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는 채로 꿈을 이루겠다고 장담한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열정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에 지쳐 포기하고 만다. 뿌리가 아닌 사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먼저 씨앗을 심는 다음 강한 뿌리를 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심고 정성으로 키운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될 것이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하다. 꿈은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꿈을 향해 도약할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하늘도 감동하는 법이다. 단 한 번도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미쳐본 적이 없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정성을 다한 적도 없는데 어떡할 부자가 되겠는가. 나는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와이셔츠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고등학교에 다닐 때를 떠올린다. 그 시절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다. 나의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미쳐 있었다. 꿈을 만드는 데에는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이 작용한다. 중요한 점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삶에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태어나오는 생각은 그 범위와 개수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무의식을 잘 사용하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무의식의 엄청난 힘을 이용해 큰 부자를 이루었다. 잘만 활용하면 잠재의식은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수단이 된다. 한편으로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많은 도구들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도구이기도 하다. 마인드 파워, 생각 파워, 생각의 힘, 마음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등 여러 가지로 불리우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생각 파워, 웰싱킹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웰싱킹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삶에 불을
스며들게 하려면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똑똑하게 살아야 한다. 그 방법이 웰싱킹이다. 나는 웰싱킹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했고 그 결과 단 몇 년 만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때 죽도록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삶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밭을 가는 소처럼 우직하게 나아간다고 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좀 더 장기적이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미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정신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데 명상이 큰 도움을 주었다. 사실을 끊임없이 알리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슨, 존 아사리프, 잭 캔필드 같은 유명 인사들은 명상으로 많은 것을 이뤘다고 말하고 명상은 생활의 일부라고 권했다.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방향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일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만 집중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생각도 하지 않아야 된다. 목표 달성을 위해 끈기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다. 끈기는 완전한 몸에 배어 모랄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끈기를 갖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왜 뜨거운 의지와 열망은 오래가지 못할까? 바로 잠재의식에 내재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당신이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인간은 3초마다 새로운 생각을 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3초마다 한 번씩 무의식의 생각을 떠올린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생각보다 3만 배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무의식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기억한다. 스쳐 지나간 경험까지도 자세하게 기억한다. 잠재의식은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한다. 독서를 예를 들어보자. 책을 읽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것 같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이게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는 없지만 필요한 순간에 떠오르는 잠재의식이다. 1%의 사람이 96%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대다. 이는 초능력이 아니라 1%의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 생각 파워, 시각화, 심상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이를 가능하게 만든다. 3년 동안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끈기를 가지고 집중하면 인간은 5년 안에 웬만한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다. 그러기에 지금 하는 일에 포기하고픈 마음이 생긴다면 처음의 의지를 망각했다는 뜻이다. 시각화의 핵심은 이 처음의 의지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것이다. 사람은 3번만 실패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투영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 논할 때 말뚝에 묶인 어린 코끼리 비유를 많이 든다. 어린 코끼리 한 마리가 말뚝에 묶여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어린 코끼리는 자유라는 본능 때문에 몇 번이고 벗어나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보다 강한 말뚝 때문에 나는 벗어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의 삶이야. 부정적인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계속 저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어린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 말뚝을 뽑고 남을 만큼 큰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대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새끼한테도 분명 그렇게 가르칠 것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도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라는 말뚝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충분히 그것을 뽑아내고 푸른 평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스스로 구속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시각화는 당신을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말뚝을 오직 당신의 힘으로 뽑는 일이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기운을 집중시키고 마침내 자유를 얻는 일이다. 무엇보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마음껏 상상하며 온 우주의 기운을 수용하는 일이다. 내가 다시 살겠다고 세상 밖으로 나온 날은 나를 잡아두고 있던 말뚝을 뽑는 날이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어 라고 바뀌는 순간 내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시각화는 크게 채우기와 비우기로 나눌 수 있다. 채우기는 갖고 싶거나 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매우 선명하게 상상해 무의식 속에 입력하는 과정이다. 보통 사람들은 채우기와 같은 시각화를 통해서 자신의 꿈꾸는 미래를 잘 입력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비우기는 하지 않는다.
비우기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모두 버리는 것이다. 반드시 비우기의 시각화가 실천되어야 한다. 비우기까지 해야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루에 2만 가지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지식적으로 불러들인다. 그래서 채우기만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남아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게 된다. 잠재의식의 부정적인 알고리즘이 맑고 명료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심에서 내가 제시하는 시각화를 통해 부정적인 심상들을 지우면 목표에 집중하는 일이 한결 쉬워지게 된다. 나를 채우기와 비우기의 6가지 시각화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시각화로는 성공한 나의 청사진 시각화이다. 두 번째는 인생 영화감독 시각화이다. 세 번째는 이상적인 하루를 보내는 아침 시각화이다. 네 번째는 이를 이상적으로 그리는 긴장 시각화이다. 다섯 번째는 비우는 블랙홀 시각화이고 여섯 번째는 비우는 저녁 시각화이다. 청사진 시각화는 당신이 중장기 꿈을 이루었을 때 가장 원하는 순간을 사진 한 장으로 남기는 것이다. 마음속 밑바닥에 두고 온 진정한 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먼저 방안을 어둡게 하고 평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당신은 지금 5년 후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모습을 청사진 한 장으로 보고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 옆에는 누가 있고 그 사람 혹은 그 사람 옆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딱 한 장 떠오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5분간 지속적으로 한다. 이제 눈을 뜨고 방금 떠오른 사진에 대해 자세히 한번 적어보라. 당신이 보았던 당신 자신에 대한 감정을 적어도 좋다. 누구랑 함께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아주 자세히 적어야 한다. 아직 시각화 훈련이 습관으로 자리 잡히지 않았다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그 벅찬 감정이 어땠는지 적어야 한다. 그 느낌을 신뢰하고 계속 상기해야 한다. 이제 이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행동력을 발휘하면 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하고 느꼈던 그 감정을 피부와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시켜야 한다. 지금의 나보다 훨씬 근사해진 나 자신을 기억하고 오감으로 느껴야 한다. 영화감독 시각화는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인생의 전반적인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시각화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핵심은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그 해결 방향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많은 운동선수가 이미 영화감독 시각화를 실현하고 있다. 경기 전에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상상하며 중간에 발생하는 위기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미리 그려보는 것이다. 이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삶에도 적용 가능하며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 미래를 미리 상상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포기할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상상하면 된다.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방안을 어둡게 하고 자리에 앉은 후 긴장을 풀면서 눈을 감는다. 무릎에 손을 올린 뒤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하고 손등을 무릎에 닿게 한다. 지금부터는 복식 호흡을 해야 한다. 복식 호흡은 숨을 마실 때 코로 3초 정도를 마시면서 배를 부풀린다. 그리고 내쉴 때에는 마신 것보다 3배 정도 길이로 배를 훌쭉하게 만들며 내쉰다. 숨을 코로 마실 때마다 온 우주의 기운이 내 코를 통해 온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라. 내쉴 때에는 온몸의 찌꺼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면 호흡한다. 손을 20번 정도 가볍게 쥐었다 펴라.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릴 때마다 그 생각이 나의 몸 밖으로 튕겨나가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호흡을 반복한다. 몸이 의자 속으로 푹 꺼지듯이 편하게 앉아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 얼굴의 긴장도 풀린다. 이마와 눈썹, 눈을 지나 입의 긴장이 풀린다. 목과 어깨도 팔다리로 긴장이 풀린다. 온몸의 긴장을 푼 채로 의자에 더욱 깊숙이 앉는다. 그리고 당신의 상상력은 아주 강하다고 믿어라. 미간 사이에 파랗고 아삭한 사과를 딱 떠올린 뒤 사과를 싹 없애본다. 이번에는 빨간 딸기를 떠올린다. 싹 딸기가 사라진다.
파랗고 아삭한 사과가 아주 신맛나는 향기와 함께 떠오른다. 이 신맛나는 향기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는 있다. 신맛이 나는 사과를 떠올리자 침이 고인다. 싹 사과가 사라진다. 빨간 딸기가 아주 달콤한 향과 함께 떠오른다. 달콤한 딸기 향은 온몸으로 느껴진다. 당신의 오감은 매우 예민하게 계속 복식을 요구한다. 이렇게 멋진 집을 당신이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하라. 꿈을 이룬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지금 봤던 모든 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가장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온몸으로 느끼고 확인하라.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 자녀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녀와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가? 당신의 자녀는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 고마움을 표현하라.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한마디를 건네라.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내 꿈을 이루는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를 내조해줘서 고마워. 외조해줘서 정말 고마워. 부모님 감사해요.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어라. 당신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무시해서 정말 미안해. 결국 이뤄냈구나. 정말 대단하다. 오해해서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정말 잘했어. 해냈구나. 멋있어. 정말 멋있어. 보라, 당신의 영화를 한 줄로 요약해서 명료하게 적는 게 중요하다. 그 옆에 언제까지 이룰 것인지 날짜를 적어둬라.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날 연월일까지 자세하게 적어라. 그리고 당신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선택해라. 그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멈춰야 할 3가지를 적어라. 채우는 것은 멈추고 일단 비워내라. 다시 작심삼일로 끝내기 싫다면 먼저 버린 뒤에 그 다음을 채워라. 이번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3가지를 적어라. 그리고 나를 방해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들 것인지 적어라. 조금 전에 영화감독 시각화에서 어떻게 당신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는지 떠올려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가 무엇인지 적어라. 마지막으로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본 감정을 정리해서 기록해보자. 내가 성공한 모습을 봤을 때 그의 감정이 중요한데 이걸 잠재의식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얼마나 뜨거운 희열을 느꼈는지 당신의 단어로 정리하라. 당신만의 영화를 완성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한 가지 조언하자면 자기 핸드폰을 멀리 두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들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침 시각화의 핵심은 그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를 아침에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잠재의식에 발현시킬 것이다. 목표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완전 차단하는 것이다. 시각화하는 것이다. 만약 긴장되었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1분 동안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에 일이 진행되는 것을 그려라. 이제 비우기 차례다. 블랙홀 시각화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순간부터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버리는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시각화는 가고 싶은 길에 대한 시각화였다면 하지만 이것부터는 잠재의식을 뽑아내는 부정적인 시각화이다. 이때 기억만 지우는 게 아니라 감정도 함께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돈과 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도 감정도 이를 통해 지울 수 있다. 불을 끄고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는다. 안정된 상태로 상상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꿈을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로 충만해 있다.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고 며칠이 지났다. 당신은 지금 시내에 가고 있다. 차가 아주 싱싱 달리는 사거리 신호등 앞에 서 있다.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다. 4차선 도로를 건너기 위해 발을 떼고 걷기 시작했다. 경험을 통해 3초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이 생각이 보내는 메시지 때문이다. 이 메시지가 나쁜 생각이라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면, 포기를 종용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인생의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루에 떠오르는 2만여 개의 생각 중에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는 90%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10%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 생각만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성장해
성장을 거듭해 보면 100일이 지난 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삶에 정착될 것이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되더라도 우울해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웰싱킹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온 우주의 주변에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로 몰려왔다. 온 마음을 다해서 확언하자. 생동감 넘치는 강한 에너지가 내 안에 가득 채웠다. 더 이상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확언했다. 이는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일어선 나의 경험이자 마트 한 구석에서 시작한 갤리델리의 세계적인 기업을 성장시킨 비결이다. 여기 아침 긍정 학원이 있는데요.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루겠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나는 용기가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긍정의 왕이다.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우고 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고맙다.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하는 욕구와 가치, 목표를 구분하려면 글쓰기와 비전보드라는 도구가 필요하다.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 괜찮다, 수고했다, 잘했어, 고맙다 등의 따뜻한 말일 것이다. 반대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공부해라, 누구 밥만 닮아라,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등의 차가운 말일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예가 있겠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은 사랑과 긍정의 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과거는 대부분 실패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들은 모험심이 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독일 부부의 말처럼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힘이 있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떳떳하려면 많은 경험을 통해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웰싱킹의 핵심은 잠재의식의 힘과 시각화의 중요성을 알게 된 부모라면 부정의 알고리즘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강력하게 삶의 매 순간마다 사람을 괴롭힌다.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은 다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인생을 옥죄다. 나는 사실 게으르지 않았지만 어릴 적 아버지는 게으르다고 말했고 오랫동안 삶을 소모했던 것처럼 들렸다. 내가 프랑스에서 만난 노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심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가 투영한 그대로 신상을 표출한다. 그만큼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아이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삼가고 사랑과 긍정의 말을 담뿍 담아주자. 아이가 자립하길 원하는가? 부모로서 떳떳한 마음을 갖고 싶은가? 그렇다면 아이에게 웰싱킹의 힘을 심어줄 것이 중요하다.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것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아이를 위한 아침 학원이 여기 있는데요.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충분히 똑똑합니다. 나는 멋진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재미있고 창의적입니다. 나는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나는 내 미래가 자랑스럽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성공이라는 것은 나이가 70이 넘어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공과 가장
가정, 2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었습니다. 어느 한쪽이든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양쪽 다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완벽한 수준에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에 적합한 여성 롤 모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집안일을 치이지 말고 가사 도우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그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고 부부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집안 청소 서비스를 받는 것도 좋다. 그리고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 먹을 식량을 준비해서 야채를 다듬거나 고기를 손질하거나 요리하기 편하게 정리해두면 일주일이 편하다.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를 기본적으로 모든 걸 잘하고 싶다는 건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2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성공하고 승진하고 월급도 늘어난다. 반대로 5년에서 10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실력이 줄어 업무 감각이 쇠퇴한다. 다시 취직하려면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서 원하는 일을 하기 힘들다. 남성은 실제 실력보다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여성은 실제 실력보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는 수없이 많다. 하지만 집과 직장에서 내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들은 나 자신을 승진시켜야 한다. 스스로 인정하고 보상하고 좋은 대우를 하면 남성들도 당신을 대우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기품이나 분위기가 품어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절대 스스로 위축되거나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사람들은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열심히 곧 성장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열심히 하는 것과 성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열심히 한다고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니다. 직장에서 일과 가정의 일을 단순히 하던 대로 한다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직무에 관련된 교육과 상담, 컨퍼런스와 강연에 참석해 자기개발에 힘써야 한다. 집안일도 마찬가지다. 요새는 집안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많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보면서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성장하지 않았을 때 인간은 불안해지고 그때부터 딴 생각이 깃들기 시작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 나는 궁극적으로 웰싱킹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이 성공하는 삶이며 행복한 인생이라는 명제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공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명제를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생의 수레바퀴 일부의 영역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인생의 수레바퀴 라이프 코치들은 개인 코칭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삶의 중요한 영역을 전반적인 자기만족도 조사를 위해 각 영역을 만들었다. 내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행복한 것이 좋다 또는 부자는 불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다. 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다. 첫째,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재정 상태를 만들겠다. 둘째, 내가 원하는 시간을 살아갈 상태를 확보하겠다. 셋째,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겠다. 반드시 될 때까지 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면이 집중한 시간을 가져야 하고 종교적인 신념에 관계없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마음의 평화는 내가 사업을 성공하는 데 일조하는 1등 공신이다. 예전에 나는 마음이 늘 불안했고 미래가 무서웠다. 아주 약간의 자극만 받아도 바르르 떨며 동요했다.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세상에 대고 고함을 지르고 싶었던 적도 많았다. 당시 내 마음은 세숫대야에 담긴 물 같았다. 그래서 자그마한 돌 하나만 떨어져도 심하게 요동치며 모든 물을 밖으로 쏟아냈다. 좋은 일이 있거나 칭찬이나 상을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매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마음의 물이 넘치고 말았다. 외부가 아닌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졌더니 마음이 호수처럼 잠잠해졌다. 세숫대야에 담긴 물이 넓은 호수가 된 것이다.
지금은 아무리 돌을 퐁당퐁당 던져도 아주 잠깐 출렁일 뿐 바로 잠잠해진다. 물론 외부에서 큰 칭찬을 받을 때도, 큰 도전을 이뤄냈을 때에도, 상을 받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동요 없이 마음을 잔잔하게 유지할 수 있다. 내면의 평화와 건강한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사람마다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두 다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8가지를 실천하고 있다. 명상과 음악, 긍정, 요가, 독서, 봉사와 기부, 여행,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나이별로 삶의 목적의식이 있다. 10대는 학교 공부로 인생을 배우고 자립하는 법을 배우는 것. 20대는 직업을 가지고 금전적으로 독립하며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쌓는 것. 30대는 직업의 롤모델 또는 멘토에게 배워서 내가 종사하고자 하는 업계의 최고가 되는 것. 이는 인생을 복리로 사는 준비 과정이다. 40대에는 반드시 업계의 최고가 되는 것,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 50대 이후는 봉사하는 기간이다. 내가 얻는 노하우를 세상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행복한 일상 속에 있더라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다. 고난을 이겨내려면 살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특히 당신이 유일무이한 가장 가능성이 있는 무궁무진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믿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당신부터 귀하게 여겨라. 삶을 하찮게 여기는 순간 사람은 그때 죽는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국에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과 삶을 발전시킬 자기계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나는 그 누구보다 뼈저린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때 동행의 아름다움을 배웠다.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마음에 유안이 되었고 힘이 넘쳤다. 내가 언제부터 성공하기 시작했는지 반추해 보다가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나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성공에서 멀어지는 것 같더니 우리를 생각하게 된 다음부터는 성공이 연이어 다가왔다. 사실 나부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공에서 멀어진다. 반면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이 절로 따라온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많이 괴로워했던 나는 계속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빚을 갚을 방법이 있어? 너를 고용할 사람이 있기는 해? 산다는 게 무엇일까? 나를 통해 단 한 명만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무엇이든 능히 해낼 것이다. 유럽에 사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일, 고객을 진심으로 위하는 일,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꿈을 이루게 돕는 일,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일,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일, 이 모든 게 다시 살아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다. 나는 그때 주면 줄수록 넘쳐나는 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다. 줌으로써 큰 행복을 얻는 유일한 일이 바로 사랑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걸 이루게 되었다. 갖고자 할 때는 도망가던 성공과 행복이 주고자 하니 슬며시 다가와 더 많은 걸 주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위하는 일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만물 중에서 인간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물가로 향하는 어린 아이들을 지켜만 볼 수 없는 측은지심의 마음이 중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토니 셰이는 스스로를 행복한 배달부라고 불렀다. 나는 이 단어를 듣자마자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다.
단순히 신발을 팔아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신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행복을 전하고자 하다니 그에게 존경심이 들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존은 자포스의 사업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철학을 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토니 세이를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린 것이다. 자포스 직원들은 바로 환불을 처리한 뒤 손편지와 꽃다발까지 선물로 보내서 고객을 위로했다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다. 사람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일은 순식간에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배의 복리로 다시 돌아온다. 실제로 자포스의 행복을 받은 그 고객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파했고 자포스의 기업 이미지는 크게 향상됐다. 토니 세이는 젊은 나이에 불운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지만 행복을 배달한다는 그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그는 직원들에게 공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직원에게 자기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직원의 행복으로 생각할 것, 직원들의 마음을 먼저 얻을 것이라는 경영 철학으로 직원들을 포용했다. 관리자가 되었다고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큰 성과를 낸다고 할지라도 구성원들에게 공헌하지 않고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는 사람을 쏙 뺀다면 속 빈 강정이나 다름이 없다. 내가 이 책의 마지막 메시지를 공헌으로 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세상은 서로 다른 객체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 이루어졌다. 우리 몸의 각 기능이 이름도 모양도 다르다고 해도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듯 이 세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서로 이름이 다르고 얼굴이 다를 뿐 각자의 위치에서 소명을 완수하며 살아간다. 나는 이것을 깨닫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항상 어려웠던 당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굶주린 자에게 베풀어라. 내가 가진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완벽한 삶은 없다. 그 누구보다 가난했고 볼품없던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해냈을 것이다. 공헌하는 자가 웰싱커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당신도 기꺼이 웰싱커가 되라. 작가는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따뜻함을 나누면 우리는 그것이 웰싱킹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마음가짐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켈리체의 웰싱킹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했는데요. 너무나 귀중한 책이고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켈리체는 웰싱킹의 모든 수익금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눠 쓰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책 사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웰싱커가 돼서 부를 창조하고 부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